안녕하세요. 진단이모예요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기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자덕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진단이모예요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이런저런 이유로 동영상 업데이트하는 것을 잠시 쉬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간 제 채널을 봐주신 분들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내용 중에 채널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단이 뭐예요? 라는 문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아파서 질문하는 분들께 제가 되물어보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채널명을 좀 더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정한 채널명은 아픈데 웃잡고입니다. 흔히 제 주변 분들은 있잖아 내가 이래저래 아픈데 웃잠 줬노?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걸 좀 간단히 줄여서 아픈데 웃잡고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은가요? 아픈데 웃잡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걸 포함해서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안 타지 않다가 한 2주 전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처럼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 관절에 큰 무리 없이 고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더군다나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신나게 달리는 것은 여타 운동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도로에 자동차와 함께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남성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전립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립선 암을 일으킨다는데 괜찮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소위 자덕분들께 자전거와 전립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잘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도리어 질환을 일으킨다면 그 운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클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이해한다면 이를 완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지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질문인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 암 발생이 증가한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파악해서 해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립선 특이항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은 정액의 액화에 관련하는 전립선에만 생성하는 단백질입니다. 정액의 액화란 정액 검사를 하기 위해 컵에 정액을 받으면 처음에는 젤리 상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묽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정자가 여성의 질내에서 살아남아 난자와 결합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조직, 즉 전립선 분비물에 존재하고 전립선에만 나온다고 해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은 전립선 암이 있을 때도 증가하지만 전립선염과 같은 다양한 전립선 질환이나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과 같은 상태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종양지표, 즉 전립선 특이항원이 증가하면 암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립선 특이항원이 혈액검사에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판정이나 추적 검사에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지표입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이 겪는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립선 암은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4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이 질병은 40세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6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흔히 발생합니다. 자, 외국의 한 연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전거를 타는 분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매주 3.75시간 미만의 자전거를 탄 사람에 비해 주당 8시간 이상 자전거를 탄 사람에서 전립선 암이 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관관계죠. 이 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상관과 원인과의 차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립선 암이 걸린 남성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비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자전거를 장시간 타는 것이 전립선 암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랫부분의 충격이나 압박으로 인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높게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 주간 사이클링을 중단한 다음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다시 해서 수치가 사이클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 암 위험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수치는 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이지만 안타깝게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사이클링은 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사이클링은 정기적인 심혈관 운동의 이점으로 인해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유방암에서 완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낮다고 하고 실제로 암 발생 위험이 45%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과 사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망 원인으로부터 사망 위험이 23%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중을 줄이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낮아집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전립선 암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건강한 생활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체중 감량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몸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가볍게 걷는 게 도움을 줍니다. 다른 스포츠와 사이클링을 혼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이클만 타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사이클링은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최근의 논문을 보면 사이클링과 성기능 장애 그리고 전립선 암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논문이 많아지고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보면 자전거를 타면 더 건강해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